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잼툴의 최 실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비교 테스트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으셨을 텐데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도하는 사람은 몇몇 있었지만 모든 의문이 사이다처럼 속 시원할 때까지 풀리진 않던 그런 테스트죠. 그동안의 의문을 완전히 풀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면 아주 속이 시원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테스트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모품 중 하나인 콘크리트용 드릴비트입니다. 디월트와 미러키, 보쉬와 힐티까지 이 네 가지 브랜드의 네날비트는 모두 프리미엄 등급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사용해보면 성능에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녀석들이죠. 저희 테스트에서도 이 녀석들 우열을 가려내기가 매우 힘들었는데요. 정말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막상막하의 결과를 보여줬고, 끝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박진감 넘치는 테스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선 외형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디월트가 복잡하면서도 부드러운 날 형태를 갖고 있고, 미러키와 힐티, 보쉬는 날끝이 뾰족한 형태로 캐노피 천막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나선의 형태는 보쉬와 디월트, 미러키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곡선 속에서도 약간은 각진, 깎아낸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요. 힐티는 완전히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꼬아낸 듯한 외형을 갖고 있죠. 모두 메이드 인 저메니, 독일에서 생산된 비트고요. 타입은 네 비트 모두 대중적으로 가장 소모량이 많은 SDS 플러스 타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테스트는 사람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공정하게 중력만을 이용한 압력으로 천공되게끔 설계됐는데요. 이런 공정한 세팅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장치를 제작했습니다. 가이드레일 두 쌍, 총 4개의 슬라이더를 달아서 이렇게 완벽히 평행으로 슬라이딩 할 수 있는 테스트 전용 가이드. 네,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죠. 이 가이드에 제가 사용해본 드릴 중 가장 강력했던 충전 드릴, 힐티의 T6-A22 제품을 완벽하게 장착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 이렇게 쏙 집어넣고 닫아주면, 네, 아주 잘 고정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슬라이딩하죠. 이 장치를 수직으로 세워주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손을 떼면 아주 공정하게 중력만을 이용한 드릴링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공정함을 최우선 과제로 세팅한 햄머 드릴비트 테스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테스트는 14mm 드릴비트로 이 콘크리트 경계석을 뚫어보려고 하는데요. 디월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이 15cm 깊이의 콘크리트를 매우 쉽게 뚫어냈는데요. 오차 범위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7번 더 뚫어서 총 8구멍의 평균값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힘들이지 않고 잘 뚫어내는 것 같죠? 네, 추가 테스트도 처음 뚫은 것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시간대를 기록했는데요. 19초에서 21초 사이로 수월하게 콘크리트 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월트의 영원한 라이벌 미러키로 테스트해 보겠는데요. 와, 이게 뭐죠? 디월트보다 훨씬 빠른 것 같은데요. 네, 12초대를 기록했습니다. 미러키 역시 총 8구멍의 평균값을 보면 네, 처음 기록과 비슷하죠. 나머지 테스트도 11초에서 12초 사이를 기록하면서 매우 빠른 천공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9초 때는 콘크리트가 많이 약한 부분이었던 것 같죠? 보쉬는 어떨까요? 와, 엄청 빠릅니다.
미러키보다도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천공 기록은 10초대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중에 최단 시간을 기록했고요. 추가 7구멍 역시 11초대를 넘지 않는 기록으로 매우 빠른 천공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힐티. 오, 힐티도 엄청 빠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천공 기록은 11초대이고요. 추가 테스트도 해봐야겠죠. 와, 추가 테스트에서는 더 단축된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보쉬와 거의 비슷한 성능이다 라고 판단되었는데요. 디월트가 나머지 세 브랜드와는 확연히 비교될 정도로 느린 속도를 보여주었지만 미러키와 보쉬, 힐티 이 세 브랜드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었고요. 특히 보쉬와 힐티는 정말 우열을 가려내기 어려울 만큼의 테스트 결과를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테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화강석 경계석입니다. 웬만한 보급형 드릴비트로는 이 정도로 강한도를 뚫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죠. 이 녀석들 아무리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강한도를 뚫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죠. 디월트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역시 자연석. 확실히 부하도 많이 걸리고 쉽게 뚫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 디월트 드릴비트 그래도 잘 뚫어내는 모습 함께 보셨고요. 중간중간 비트날이 나가버릴까봐 조마조마했지만 추가 테스트까지 총 8구멍이나 뚫어내면서도 성능 저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50초 정도 걸렸죠. 평균 기록은 49초 35가 나왔고요. 와, 이 단단한 화강석을 8구멍이나 뚫어낸다는 게 확실히 프리미엄 드릴비트가 맞는 것 같죠. 어우, 날 손상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네요. 자, 이번엔 미러키입니다. 오, 미러키 디월트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지만 화강석이라 그런지 미러키도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죠. 이야, 그래도 첫 시도 40초대 아주 잘 뚫어내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일곱 구멍의 추가 테스트도 비슷한 시간대를 기록하면서 평균 40초 9일의 화강석 천공 시간을 기록했고요. 화강석 또한 미러키의 성적이 디월트보다 좋았지만 콘크리트 테스트에서 거의 2배에 가까웠던 속도 차이가 비율적으로는 많이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공 후 날 상태는 미러키 또한 매우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쉬도 바로 뚫어봐야겠죠. 와, 보쉬도 역시 매우 강한 모재인 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 뚫기 어려운 화강석을 40초 초반의 기록으로 천공했고요. 추가적인 7번의 천공도 비슷한 기록으로 아주 수월하게 뚫어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날 상태 역시 아주 멀쩡하죠. 네, 이번엔 힐티입니다. 뭔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 처음으로 37초대를 기록했습니다. 콘크리트에서는 보쉬와 힐티가 다른 드릴비트 대비 근소하지만 평균 속도에서 가장 빨랐던 것 같은데 추가 7구멍도 과연 동일한 성능이 나올지 확인해 봐야겠죠. 와, 힐티는 8구멍 모두 30초 후반을 기록하면서 가장 빠른 천공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날 상태도 한번 살펴보면 멀쩡한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 테스트한 네 브랜드의 콘크리트 드릴비트 확실히 프리미엄 등급인 만큼 자연석을 연속 타공해도 완전히 멀쩡한 날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특이했던 건 디월트 드릴비트의 테스트 결과가 상대적으로 무른 강도의 콘크리트에서는 다른 드릴비트 대비 2배 가까이 확실히 느린 천공 시간을 기록한 반면 콘크리트보다 훨씬 강도가 강한 화강석에서는 다른 드릴비트 대비 70에서 80%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 비교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해도 어느 정도 결론은 난 것 같지만 무언가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죠. 이대로 끝내면 최 실장이 아니겠죠. 이 프리미엄 드릴비트들 과연 철근에 대한 대응 능력은 어떨지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요. 철근은 16mm를 준비했고요. 드릴비트가 철근 옆으로 새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철근을 꽉 잡아줄 수 있는 클램프도 설치했습니다. 방금 사용한 14mm 드릴비트로 샘플 테스트도 해봤는데 이게 진짜 뚫리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한 구멍 뚫는데 최소 10분에서 20분 이상까지 기록하면서 테스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드릴비트 직경이 조금 더 작은 각 브랜드의 12mm 드릴비트를 준비했고요. 철근에 대한 대응 능력 테스트는 12mm 비트로 세팅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 전 새 제품의 성능을 알기 위해 콘크리트를 간단히 3번씩 뚫어봤고요. 디월트 3회 평균 12초대. 와, 14mm 결과보다 훨씬 빠른데요? 미러키 3회 평균 10초대. 오, 역시 디월트보단 조금 더 빠른 것 같죠? 보쉬의 3회 평균은 9초대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빠른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힐티는 이야, 3회 평균 8초 후반을 기록하면서 근소한 차이지만 1위를 기록했고요. 이제부터 철근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걸 뚫고 나서도 과연 멀쩡할지 잘 살펴봐야겠죠. 디월트 오, 10분 정도 걸렸지만 결국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미러키 와, 미러키도 11분이 걸렸지만 철근을 뚫어냈고요. 보쉬 보쉬는 5분 후반을 기록하면서 가장 빠른 천공을 보여줬는데요. 힐티는 어떨까요? 와, 힐티도 만만치 않습니다. 5분 중반을 기록했죠. 자, 그럼 날 상태를 우선 체크해보고 콘크리트를 다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디월트의 날 상태. 와, 데미지가 상당한 것 같죠? 이거 2번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러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 거의 멀쩡한 것 같은데 확대해보니까 약간은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쉬는 어떨까요? 와, 육안으로는 데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죠? 완전히 멀쩡해 보입니다. 힐티도 살펴보겠습니다. 힐티도 역시 육안으로는 데미지를 확인하기 어렵죠.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철근을 한번 뚫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천공 능력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디월트부터. 팁이 나간 것 같은데요? 성공 시간은 20초 정도를 기록했고요. 네, 역시 비트날이 완전히 바디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와, 그런데도 콘크리트 천공을 끝까지 했다는 게 이런 부분은 또 신기하네요. 이번엔 미러키입니다.
네, 3회 평균 시간은 12초대를 기록하면서 처음보단 아주 약간 성능 저하가 된 것 같죠? 보쉬는 어떨까요? 3회 평균 시간이 9초대를 기록하면서 외형처럼 완전히 새 것 그대로의 성능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힐티도 해봐야겠죠? 와, 힐티 역시 3회 평균 8초 후반을 기록하면서 보쉬와 마찬가지로 새 것 그대로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디월트는 아쉽게 살아남지 못했고요. 살아남은 녀석들은 끝까지 가봐야겠죠. 철근 2회차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미러키, 이번엔 직전 기록보다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요. 8분대를 기록했고요. 보쉬, 와, 철근을 완벽하게 정통으로 뚫어냈고 직전의 기록보다는 느린 11분대에 뚫어냈습니다. 힐티는 테스트하기 전에 나무로 된 클램프 겸 가이드가 마찰로 인해 너무 많이 닳아버려서 드릴비트를 잡아주는 가이드 기능을 상실한 것 같더라고요. 가이드 기능을 되찾기 위해 나무에 철판을 덧댔고요. 철판을 덧대고 진행한 결과 7분대의 천공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가이드의 정밀도가 올라간 만큼 당연히 철근의 완전한 정중앙을 뚫어냈죠. 철근 2회차 천공 이후의 날 상태도 한번 봐야겠죠. 미러키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생각되는 외형이고요. 보쉬는 거의 데미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육안으로는 데미지 입은 부위를 쉽게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힐티도 살펴보면 거의 새 제품 상태 그대로인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콘크리트 천공 능력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 (3회) 평균 13초대의 천공 성능을 기록하면서 성능 저하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쉬 또한 3회 평균 10초 정도를 기록하면서 아주 미세한 성능 저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힐티는 평균 9초대를 계속 기록하면서 성능 저하를 느끼기 어려웠고요. 철근 3회차 천공에서는 미러키가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팁이 분리되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보쉬는 17분 정도 만에 정통으로 뚫어냈고 뚫는 과정에서 배터리 방전으로 16분쯤 새 배터리로 교체 후 진행했습니다. 힐티는 세 번째 철근 작업 또한 7분대를 기록하면서 변함없는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날 상태는 보쉬가 처음보다는 약간 데미지를 입은 모습, 힐티는 정말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아주 미세한 데미지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날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경계석 천공에서는 보쉬가 평균 10초 구사로 직전보다 조금 더 느려진 것 같은 기록을 보여줬고요. 힐티는 여전히 평균 9초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속 시원한 결판이 나질 않는 것 같아서 철근을 4회차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4회차에서) 보쉬는 14분대의 철근을 정통으로 뚫어냈고
힐티는 6분 24초를 기록하면서 철근 관통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천공된 부위도 철근의 중심부에 가깝게 잘 관통된 것 같죠. 철근을 4번이나 뚫은 날 상태는 보시가 확연히 데미지를 입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힐티는 자세히 보면 미세한 데미지가 있는 것 같지만 육안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철근 천공 4회 이후의 콘크리트 테스트는 보시가 3회 평균 11초 후반으로 성능 저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고요. 힐티는 여전히 평균 9초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승부가 완벽하게 결판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화강석을 한번 뚫어봤는데요. 보시는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팁 파손으로 의심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천공이 멈춘 것 같아 확인해봤더니 역시 팁이 완전 파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힐티의 화강석 천공 테스트는 1회차에 31초대, 2회차에 35초대, 3회차는 32초대를 기록하면서 3회를 무난히 뚫어냈고 평균 32초 9일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힐티 12mm의 완전한 새 제품으로 화강석을 뚫어보니까 3회 평균 31초 42를 기록하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화강석을 오가는 엄청난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새 것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진짜 힐티의 콘크리트 드릴비트에 대한 명성이 괜히 생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오늘 테스트한 녀석들의 순위는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다들 사이다처럼 속 시원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만큼 저희 잼툴의 테스트가 그동안의 답답함과 궁금증을 풀어드렸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완벽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 또한 지속적인 의문이 남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테스트로 진행했고요.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했습니다. 배터리 세팅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배터리는 22V 8A 제품을 3개 번갈아가며 사용해서 모든 테스트의 시작을 풀 충전 상태로 진행했고요. 트리거는 케이블 타이로 매번 묶어가며 풀 파워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을 완벽히 공정하게 세팅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변수들이 아예 없다고 장담하지는 못하는 만큼 테스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그 의견들 토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최 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을 알려드리자면 오늘 사용한 힐티의 5세대 콘크리트 드릴비트는 완전히 신제품이라 4세대 비트의 재고가 소진되는 순서대로 5세대로의 세대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영상이 나가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모든 드릴비트가 4세대에서 5세대로 변경되겠지만 지금 당장 5세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를 수 있는 사이즈가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5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드릴 꼬리 부분에 CX라는 글씨 바로 뒤에 같은 글씨체에 5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것, 이게 5세대 드릴비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눔 이벤트는 그래도 제일 좋았던 녀석을 드려야겠죠. 힐티의 14mm 사이즈 드릴비트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들 아시죠?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뭐야?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이거는 처음부터 싹 다 다시 하죠.